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8월 17일 토요일이에요. 장은 이제 이틀 후 19일부터 열리죠. 일단 오늘은 뭐 모처럼 라이브로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요. 시장 전반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나간 시장 8월 5일 2주 전 급락이 나왔던 이날이 참 진짜 힘겨웠던 날이었죠. 그래서 8월 5일 날 무려 아시아 증시가, 그러니까 그 대만의 가건 지수, 일본의 니케이 지수,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 뭐 이런 데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급락이 나왔죠. 무려 이제 10%가 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 이제 지금 한 8거래일, 9거래일, 우리는 이제 중간에 이제 광복절 휴무가 있어가지고 8거래일인가요? 9거래일 이렇게 지금 상승의 모습, 이제 8거래일 상승의 모습. 그래서 8월 5일 날 급락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퍼펙트 스토미니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장에 대한 부담되는 내용을 내보냈지만, 이번에도 역시 위기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위기는 기회. 이게 이제 다 기회로 되는 건 아니죠.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 그러니까 처음으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8월 5일이 되기 전까지 주가는 계속 하락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제 기회의 장세가 전개됐다라는 걸 이제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또 시장 또, 상당히 또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항상 주식은 시장 그럽니다. 빠지면 부정, 오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긍정적 얘기.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되지 않겠다. 연연하면 우리가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니까 노선을 지키는 그런 투자를 항상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지수의 모습은 뭐 거래소 코스닥 공이 같은 모습이고, 해외 시장의 동향도 간단히 살펴봅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역시.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일본,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2주 전 월요일 날 아주 뭐 폭탄을 맞고 거기가 이제 완전 바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힘차게 반전의 모습, 또는 대만 가권 지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은 정도는 덜하지만 흐름은 비슷했죠. 역시 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까크 지수의 모습 이렇게 반전이 전개되고, 미증시도 뭐 이제 뭐 한 번만 세게 오르면 신고가를 내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다우 지수 또는 나스닥, S&P 500 전반이 지금 견조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지수의 상승은 뭐예요? 빅테크 기업 전반이 다 올라요. 뭐가 반도체가 올랐다 이게 아니고,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의 종목군들이 다 오릅니다. 그냥 무작위로 다우 지수에 있는 종목들, 보잉의 주가 또는 시스코 시스템, 버라이즌, 이게 주가가 이제 밀렸다가 전부 다 맥도날드, 대부분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주가 하락에 반전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개되는 모습이다.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아틀라시안 이런 주가 급락이 나온 종목군들이 대부분 안정을 찾고 있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이 급락은 사야 될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령 뭐 이제 우리가 해외 주식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파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뭐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살만한 주식이 많은데, 인텔이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최근에 많이 빠진 모습이죠. 그래서 한 20달러 이하의 가격에선 인텔 계속 공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종목군들, 반도체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 S&P 500. 요즘에 이제 S&P 500에서 울타사롱이 이제 화장품이죠. 버핏이 이제 많이 샀다고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반전하면서, 우리도 이제 화장품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을 약간 깊게 받다가 이제 주말에 반전의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화장품들, 그리고 이제 원자재, 뉴먼트 마이닝, 이런 것들이 지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에 게임주도 지금 반전의 모습.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은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전반이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막 덤비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시장이 전개했는데 시장의 흐름을 일단 보면은요. 어, 밤새 지금 물론 이제 내일도 이런저런 뉴스가 나올 텐데 뉴스 나온 것만 한번 간단히 보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동의 불안, 그래서 중동 불안, 요거 전체 요게 다 안 올라갈 것. 두 번으로 나눠서 올립니다. 예. 기업 뉴스하고 이제 시장에 나왔던 뉴스들 간단히 올립니다. 안 올라가네요. 이게 안 올라가는 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근데 중동발 불안 요인 계속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동발 불안으로 이제 원유 관련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유가는 지금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 수준의 하락 이렇게 나오고 종목별 뉴스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참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박이 보통 2차 전지 수요에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 동박이 지금 AI 쪽 AI에도 이제 지금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동박 관련 롯데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 솔로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제 그 AI 성장에 따른 고대역폭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지금 삼성이 좀 부진하죠. 부진한데 이제 이번에 나온 뉴스는 이제 지금 8단은 뭐냐면 D램을 8층까지 쌓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리고 12단은 이제 하반기에 공급할 것이. 이건 이제 계획일 뿐이고요. 아무튼 이쪽에 대한 AI 성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 대한 성장은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대한민국이 글로벌 1위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물론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는 하이닉스가 선두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시장 점유도 절대적이고. 그래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후발적으로 지금 많이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목군들의 이제 이 엔비디아 반도체 대표 기업이죠. 미국의 AI 성장에 따른.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오르락내락하면서 제법 떴습니다. 다시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가 주말에도 뜨면서 주당 124달러 58센트. 근데 얘가 이제 액면분할 10분의 1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고점이 125달러, 아니 125달러는 1255달러예요. 근데 10분의 1로 이 지금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산출하면 125달러죠. 근데 이제 지금 124달러니까 최고점까지 다 올라간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뭐 당연히.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되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지금 또 고대역폭.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 월요일 빠진 거 이상 올라간 모습이죠. 좀 쉬어야 돼요, 이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쉬면서 가야지,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 그대로 지켜보는 차원 000660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쉬어야 돼요. 아마 다음 주에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반도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중간에 조정이 나오면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조정 괜찮다. 갖고 있자. 아니면 뭐 물량을 더 사도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반도체 관련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이 반도체에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 쪽이 글로벌 시장의 1인데 지금 반도체의 성장은 AI 성장이잖아요. 그럼 AI가 성장하면서 반도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D램이죠. D램, 메모리. D램을 층층이 쌓는 거잖아요. D램을 층층이 쌓는 거. D램을 층층이 쌓는다라는 것은 D램 하나에다가 하나 더 쌓으면 2층, 하나 더 쌓으면 3층. 이렇게 해서 이제 8층까지 쌓은 걸, 이 8층까지 쌓은 거를 지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샘플을 갖다가 해서 통과됐니 안 됐니 얘기가 나오는 게 워딩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요 고대역폭, 즉 D램을 쌓는 고대역폭 쪽의 성장, 그러면 그 D램을 쌓는 고대역폭 관련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D램을 쌓는 이런 기술에 요 한미 반도체 요거 세 종목만 일단은 이게 세 개 다 올리면 안 올라가겠죠. 내용이 많으니까. 한미 반도체 먼저. 한미 반도체 내용을 여기다 예전에도 한번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하고 HPS. 이게 제가 방송할 때 반도체 말할 때 반도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 주가가 빠져서 바닥에 있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은데 그걸 다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몇 가지만 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요거를 층층이 쌓는 거, D램을 층층이 쌓는 거. 이게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그랬죠. 즉 HBM. 그러면 이제 요 HBM에 여기 요 층층이 쌓는데 거기에 기술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12층까지의 기술이 이제 TC 본딩이라는 거예요. 그 TC 본딩이 거기에 올려드린 것처럼 한미 반도체.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제 8층입니다. 8층이 상용화되어 있고요. 그것도 삼성은 이제 신청한 거고, 야, 우리도 8층 잘 만들었어. 한번 봐볼래? 그랬더니, 이 정도면 됐네? 요 정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말이나 내년도에 양산이 될 건 12층까지예요. 그러면 12층까지 쌓는 것은 12층까지 쌓는 거는 TC 본딩. 그리고 12층 이상 쌓게 되는 것을 하이브리드 본딩. 돈도 하이브리드 본딩이 더 단가가 비쌉니다. 거기에 1위 회사, 거기에 이제 기술력이 좋은 회사가 HPSP라는 거. 요거를 일단 참조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올라가는 게 뭐예요? 다. AI죠. AI 때문에 우리가 고대역폭 반도체, 고대역폭은 지금 메모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견조한 이런 매출 구도가 전개된다라면 거기에 파생되는 중견 기업으로는 한미 반도체와 HPSP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한미보다 HPSP의 낙폭이 심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거 템베고 좀 길게 보자. 많이 빠졌다. 조정받을 때마다 물량 사자.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요런 거에 그러면 반도체 좋은 게 없냐? 굉장히 많지 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히 시장에서 위험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제법 올랐죠. 주말에도 이제 장중에 9%나 오르는 모습.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좀 쉬어요. 근데 요걸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올랐으면 뭐 이익을 실현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기 지금 굉장히 좀 막연하죠. 근데 아무튼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
HBM의 성장과 더불어 더 좋은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진짜 다행스러운 건 지난 월요일 날 만약에 주가가 빠지는데 막 다 던졌다. 그러면 뭐 난리 난 거죠, 이제.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제 HPSP. 이 HPSP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그랬잖아요. 단가가 더 높습니다. HPSP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이렇게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이 주식이 예전에 이제 한 6만 3천 원대, 물론 이제 최고점이 7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2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저 앞에 우리가 주식이 그러잖아요. 막 장 좋을 때 막 신고가 내고 그러다가 또 장 어려우면은 장기적 신고가를 내고 많은 시세를 줬던 종목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전기차잖아요. 그죠? 에코프로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완전히 박살이 났죠. 지금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오죠. 사실은 지금 또 이제 작업이 또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HPSP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한 종목 더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반도체 하면은 제가 여기다 뭐, 윈팩, 뭐, 코스텍시스, 뭐, 굉장히 종목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죠. 여기서 이제 PSK 홀딩스, 이 PSK 홀딩스도 이제 말이 굉장히 많았죠. 요게 이제 한번 볼만해요. PSK 홀딩스. 요 내용은, PSK 홀딩스의 내용은, 이렇게 보면은, 요게 지금 우리가, 이 HBM은 뭐예요? 고대역폭 메모리. 그래서 이제 1층, 2층, 3층. 3개 싸면 3층이죠. 4층.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각 층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좀 뭐랄까, 좀 이물질이라든지 요걸 고정시키고 뭐, 이러면서 약간 이물질이라든지, 요런 소위 말해서 이제 찌꺼기라고 그러는데 이걸 스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런 걸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올바로 HBM이 기능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이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로드가 걸리지 않고 전력의 흐름이 원활하게 된다든지 이런 거에 역할을 하는 게 PSK 홀딩스예요. 그래서 HBM이 발전하면서 디스컴 장비 계속해서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여기다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이런 내용들, PSK 홀딩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또 PSK 홀딩스.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근데 사실은 지금 반도체 다 똑같죠. 이렇게 다 올라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주일 전, 지난주 월요일 날 급락 나오고 이후에 전부 다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삼전과 하이닉스의 앞으로 성장 과정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엄청 오르고, 우리가 보세요. 엔비디아 오를 때는 뭐 AI 성장으로 뭐 하늘 높이 찔죠. 근데 지금 AI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구촌에서. 미국의 소위 빅테크 기업 7개 기업이 다 하잖아. 천문학적인 돈을 틀어서.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렇게 대기업이 한다라면 뭘 해야 돼요? 그런 거가 앞으로 성장 산업이죠. 물론 이제 그런 성장 산업의 하나가 이제 로봇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갈 때 뭐 엔비디아가 좋으니 어쩌니 저쩌니 뭐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다가 막상 주가가 또 이제 많이 빠지니까 버블이니 어쩌고. 이건 주식시장에 너무나 바보 같은 단골 메뉴예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뭐 성장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가 빠지면은 또 난리법석을 친다고 버블이니 뭐니.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그러면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PSK 홀딩스가 이런 HBM의 성장가들, 고대역폭 메모리 앞으로 지금은 8단,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에는 12단, 12층 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6단인가 그럴 거예요. 16단. 그건 이제 내후년 그렇게 이제 전개되면서 그때마다 이제 거기 청소를 해주는 고대역폭이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SK 홀딩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버리면은요, 아마 다음 주에는 반도체들이 약간 완급 조절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마다 제가 방송하면서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내용을 잘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윈팩도 굉장히 좋은데 뭐 반도체는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뉴스에 나온 것만 좀 보고 기타 종목들. 지금 시장은 그냥 빠르게 그냥 정리하면은 바이오, 바이오가 지금은 전체가 무너졌다가 전체가 다 뜨잖아요, 전부 다. 삼성전자부터 뭐 현대차 뭐 다 뜨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차별화되면서 더 좋아질 것은 이제 바이오 많이 떴는데,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기정사실화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요번에 이제 반등이 제법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혹 염려가 대략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가가 또 대략 조정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금리 인하하면. 왜냐하면 이게 몇 년 동안 울어먹은 거 아니야. 뭐 금리를 내리니 어쩌니. 그래 막상 지금 주가가 미리 선제적으로 많이 올라가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럼 금리 인하하면 대략 지금 주가는 조정받을 소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주말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이 삼성, 주말에 나온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그 전에도 나왔었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웨어러블 로봇, 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웨어러블이 뭐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갖고 다니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 웨어러블 기기. 몸에 장착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도 크게 보면 웨어러블 기기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원을 걷거나 뭐 산을 걷거나 둘레길을 걸으면은 오늘 몇 보 걸었네. 또는 뭐, 스마트폰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웨어러블 기기에 보면은 뭐, 지금 몸에 어떤 뭐 심장 박동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웨어러블 기기죠. 몸에 부착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기기. 그리고 이제 이 웨어러블 기기에 관련해서 이 보핏이라고 9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보핏. 이 보핏이 이제 보행보조 레봇이다. 그래서 보핏은 보행,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또 그러면은 뭐 아니면은 또 뭐 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보행에 약간 불편을 겪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9월에 출시 예정이에요. 9월에 아마 출시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9월에 추석이 14일. 그러니까 이제 9월 셋째 주부터 이제 셋째 주가 추석 연휴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이제 그냥 뭐 로드맵 계획이 아마 추석 선물로 보통 이제 보행에 불편을 겪는 게 이제 뭐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란 연로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TV 드라마도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선물로 그걸 이제 타겟으로 하지 않겠나 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그럼 지금 이제 8월 지금이 며칠이에요. 앞으로 2주 남았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5주 남았습니다. 5주 남으면 충분히 얘네들이 이제 쇼를 할 시점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그래서 요 보행 로봇에 보면은 이제 로봇에서 중요한 게 이제 감속기잖아요. 감속기. 그래서 주말에 로봇 관련해서 이제 감속기 관련 요런 주식들. 예전에 이제 한번 로봇주 인기일 때 SBB 테크 이 주식이 이제 요런 애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야, 급등을 벌써 했는데 아니죠.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툭 오르면 조정받을 거야. 내일이나 모레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조정받을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런 주식들 수젠텍이 엄청 올랐잖아요. 100% 올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이것도 급등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코로나 환자가 계속 확산이 되니까 이렇게 조정받다가 또 빵 뜨고 이게 이제 이게 상한가예요. 30%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SBB 테크 요게 이제 엄청 많이 하락했어. 근데 얘가 신규 상장하고 한 6배? 이 정도 올랐던 주식이죠. 예전에. 이렇게 보면. 그죠. 여기서 6배 올랐을 거예요. SBB가. 로봇 관련주에서 가장 좀 그래도 다이나믹하게 얘가 올라갔는데 요때 15,000원짜리가 9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15,000원짜리가 30,000원, 60,000원, 90,000원 한 500% 순수하게
이렇게 올랐던 주식이죠. 그러면 이런 시세가 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 그냥 애들 말로 그냥 묵사발 난 거잖아요. 원위치까지 다 빠졌잖아. 최근 저점이 12,000원이야. 그러니까 이 회사 상장 이후 12,000원이면 최저점인 것 같아요. 예, 최저점이네요, 지금. 그래,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이거 추석 전에 출시가 아마 얘네들이 보니까 될 것 같다. 어? 그래서 감속기 관련 이가 엄청난 거래를 보이면서 이렇게 반전이 세차게 나온 거예요. 감속기 관련주들이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죠,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관심 종목에 이제 넣어놔야 돼. SBB 테크 또는 SPG, SPG. 예, SPG는 이제 거래가 이제 그렇게 폭발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인탑스. 이제 이런 거 갖고 투자하면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게 인탑스 조정받으면, 아, 그래. 사놓고 직장에 다니시면 마찬가지야. 잘하면은 좀 짧은 시간에 50%, 제대로 걸리면은 추석 연휴를 고려한다라면 제대로 걸리고, 얘네들이 마케팅을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SBB 테크 또는 SPG, 또는 지금 인탑스, 그리고 이제 이렌시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일 이렌시스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이렌시스. 이제 가격이 싸고 이런 게 좀 만만하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SBB 테크는 옛날 대장이었으니까 막 27%까지 오르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뉴스를 잘 보시면서 웨어러블 관련 이런 부분을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이 전기차잖아요. 참 진짜 전기차의 성장은, 그러니까 한때는 뭐 엄청난 시세를 주고 뭐 텐베거의 모습을 보이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에코프로의 에코프로 주가 많이 빠졌죠. 에코프로. 물론 이제 중간에 액면 분할도 있었지만 에코프로의 주가가 이런 이제 지금 상당히 루즈한 흐름이 전개되고, 또는 전고체 이제 엔캠의 주가도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다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점에 39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전반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런 흐름, 화재권이죠, 화재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의 문화인데, 근데 약간 좀 말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제 분유회라든지 뭐 아파트 뭐 이런 데서 전기차 어떻게 해? 이런 지금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화재에 좀 더 안정성을 보고하는 게 이제 이 전고체잖아요. 전고체. 그러니까 전해질이 액체인데 고체 전해질. 이 관련주들이 이제 또 주가가 반전이 전개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이제 이수 스페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은 장기간 조정받았다가 대량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장기간 조정받았으니까 주가가 한번 세게 오르면, 에이, 저기 막 모처럼 세게 오르니까 던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량들이 지금 소화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수 스페셜 또는 여기 전고체 관련해서도 이제 뭐 여러 종목군들이 있죠, 이제. 이수 스페셜 또는 뭐 EV 첨단 소재, EV 첨단, 한농화, 요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할 때 이런 거예요. 좋은 회사는 되게 많아. 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솔로스 첨단, 솔로스가 이제 동박 관련인 기업이에요. 이 솔로스 첨단 소재가 동박 관련이 13,000원이거든요. 월봉으로 보면 이게 얼마면 비쌀 때 12만원짜리예요. 전기차가 4,000원에서 12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2년, 한 3개월 동안.
전기차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거죠, 이제. 4,000원짜리가 12만 원이면은 30배가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올랐던 주식이 12만 원에서 지금 13,000원까지 밀렸어요. 물론 최근에 전기차들의 내용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펀더멘탈이나 실적은 안 좋습니다. 아까 이제 올려드린 내용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거야, 사실은. 이 기업 내용에 보면은 여기 이제 동박. 요 동박에 대한 요런 이제 이슈가 이제 요 보면은 요 내용을 올려드리죠. 이게 또 안 올라가나? 안 올라가면 뭐 지웠다가 다시 올리면 되죠. 요걸 이제 올려드립니다. 요렇게. 요즘 그리고 막 폭염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 참 힘들어요. 저도 오늘 이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주말이니까 시장 한번 전체적으로 쫙 보고 모처럼 이제 라이브로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얘가 이제 지금 보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GPU가 뭐 그래픽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픽. 차세대 AI 가속기용. 그러니까 2차 전지인데 얘가 동박의 두께를 굉장히 아주 조밀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게 AI 쪽으로 이제 AI 가속기. 근데 아까 이제 가속기가 주로 로봇 같은 데도 많이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AI 가속기용 동박 양산이 돌입했다. 실적은 안 좋다.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런데 저런 내용을 보면은 중기 시각에서는 저걸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은. 그냥 10,000원짜리 사놓고 소위 말해서 텐베거 10만 원 기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을 좀 요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거 잘 안 올라간다고 조금 올랐다 또 밀렸다 이렇게 어떤 때는 굉장히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는 거죠. 단기에 막 움직이는. 그래서 아까 이제 웨어러블 로봇 이런 거 됐고 이제 전고체 이런 것들이 좋고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군들을 보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뭐예요? 이자를 싸게 주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데 뭐 5% 이자 줘. 이자 내.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하되면은 뭐 3%만 줘. 금리 인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빌리는 기업들, 돈을 잘 못 버는 기업들이 약간 좀 숨이 트인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는 바이오 기업에 좀 뭐랄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전부 다 돈은 잘 못 벌잖아요. 물론 셀트리온을 빼놓고는. 그래 이제 바이오 전반이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고 그 바이오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바이오에서는 일단 실력 좋은 회사, 기술 수출은 뭐 계속 말하지만 뭐 알테오젠 또는 리가캠 바이오 또는 뭐 ABL 바이오 또는 오스코테 뭐 이외에도 이제 기술 좋은 회사들인데 제가 보통 말하면 이 네 종목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했던 기업이 뭐예요? 오스코텍이죠. 오스코. 왜 오스코를 했어요? 방송하면서 제가 말했잖아. 얘는 빠지더라. 일봉 보니까. 이렇게 빠졌잖아. 이날 얘기했잖아. 이날. 오스코텍에 빠졌으니까 좋네. 근데 그 다음날 안 올라가. 그래도 괜찮아요. 사세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틀 동안 이 정도로 올라왔다. 테크니컬하게는 정리해도 되죠. 이게 이제 또 약간 조정받다 또 이제 고점을 돌파하겠지. 요런 것이 이제 단기에 이게 얘가 5%, 8%, 10%, 13% 올랐는데 그러면 약간 일찍 산 사람은 한 뭐 대략 한 10에서 한 7%에서 한 10% 났을 거라면 이걸 정리할 거냐 말 거야.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만약에 짧게 친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주식을 투자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갖고 있어요.
올라갑니다. 더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런 걸 원하지 않더라고. 빨리 수익 나면 뭐 챙기고 또 먹고 뭐 이러는 걸 많이 원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약간 지금 운용을 조금 좀 짧게 하는 경향. 뭐, 그리고 그것도 뭐 괜찮죠. 왜냐하면 뭐 살만한 주식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요런 이제 기술 수출 관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관련 또는 원숭이 두창, 엠폭스, 요런 관련주들이 지금 뜨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백신 또는 진단 키트, 그리고 엠폭스, 원숭이 두창, 요런 것들이 이제 단기 급등들이 나오고 있고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응?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유행했던 게 이제 비만이죠. 근데 이제 비만이라는 타이틀을 딱 놓고 볼 때 지구촌 비만에 대한 요런 시장이 이게 무슨 뭐 한때 유행하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원숭이 두창은 물론 이것도 한때 유행했다가 없어지겠죠. 물론 이제 짧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 이슈로 나올 시장이 아니잖아요. 비만이라는 시장이.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은 주위 사람들이 비만에 대한 이런 이제 걱정 이 비만 시장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세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비만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블루엠텍 이게 또 네 종목만 얘기하죠. 제가 주로 블루엠텍 많이 떴어요. 조정받는데 조정 모습 괜찮고 대봉이 바닥이죠. 이런 건 사도 되겠죠. 대봉이 D&D 파마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거 이제 조정받았는데 충분히 반전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슈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주춤하는 거죠. 이제 또는 뭐 이제 인벤티지랩은 어디로 가셨나? 인벤티지 쭉 봅니다. 예, 인벤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인벤티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도 여러 번 엄청 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애들 계약하잖아요. 근데 이 과거에 코로나 걸리면 막 격리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검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이 급수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자가 치료를 해야 되고 격리도 안 시킨단 말입니다. 격리를 안 시키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애들 학교에 갔을 때, 야, 이거, 걱정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이런 데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시작합니다. 또, 예. 권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거기에 이제, 지금, 백신 관련, 저희 백신 관련해서 한 4종목만 보고 있는데,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어때요? 10배 올라갔어요. 부담되죠? 유바이오로직스, 요거는 이제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또, 알루코인가요? 알루코. 알루코가 아니다. 알루코가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 아이진하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아이진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죠. 요날. 주가 이렇게 밀렸는데, 백신 관련 아이진. 요럴 때 이제 요런 거 사면 된다, 아이진. 아마 그 다음날에 사신 분들은 뭐 이틀 동안 엄청 올랐는데, 하루 만에 팔았어도 20% 이상 올랐으니까 이틀 동안 하면은 이제 뭐 거의 뭐 30% 이상 이렇게 오른 모습이죠. 이런 백신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 그러면 이제 아까 보니까 유바이오로직스, 얘는 잘 안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유바이오로직스를 관심해. 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이제 월요일 날 이쪽에서는 이제 공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단 키트 뭐 수젠텍, 랩지노 이거 다 얘기한 랩지노 같은 경우도 야 이게 옛날에 대장이었는데 가령 이제 수젠텍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수젠텍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월봉으로 보면 옛날에 수젠텍이 4,500원에서 65,000원
한 15배 정도 올랐어요. 예전에. 그래, 이제 제가 요때 랩지노가 좋다. 랩지노는 옛날에 엄청 이게 올랐던 거예요. 이게 랩지노. 랩지노믹스는, 역시 막 엄청난 그런 시세를 줬는데, 최근에 이제 안 올라왔고, 또는 시젠이 이제 대장이죠, 시젠은 뭐 20배 이상 올랐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젠이 요럴 때 얘기한 거죠, 요때. 야, 다른 애들 수젠텍 센데 얘는 뭐하냐. 이런 거 하면 좋다. 시젠이 이제 이런 거는, 테마주니까 이제 단기 급등을, 생각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요거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 그리고 이제 제가 엑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나노엔드, 나머지 진 메트릭, 녹십자 MS, 팜젠, 이런 거 급등이 나왔어요. 진 메트릭, 녹십자 MS, 이런 거 이제 주말에 이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주말에. 팜젠 사이언스, 팜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다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팜젠도 주말에 급등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급등 안 한 거. 그래서 좀 만만한 거. 얘도 시젠을 투자를 권유할 때는 시젠이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하기 전에 말하는 거죠. 야, 다른 것들 급등하는데 얘는 급등 안 했어요. 옛날에 얘가 대장이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은 뭐 다른 것들은 다 급등해. 근데 엑세스하고 나노엔텍, 휴마시스.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휴마시스 약간 부담되는데 높이가 나노엔텍 괜찮고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이제 요런 것들 위주로 요런 거 뭐예요 지금 코로나 관련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로 투자를 해야죠. 단기에 막 20% 오르고 그 다음날 더 올라가면 좋아. 근데 그게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20% 오르고 그 다음날 10% 빠져버리면 아유씨 또 머리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런 지금 관련주들 반드시 단기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다 떴어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좀 제대로 안 뜬 것 중에 하나가 진단 키트와 또 원숭이 두창, 엠폭스 관련해서 바이오니아라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얘가 지금 수세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얘도 이제 한번 오르면 한 20% 확 세게 오를 수 있는 주식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반도체부터 바이오, 그러면 또 얘기하자 보면 뭐 조선 좋죠. 조선도 상당히 좋은 모습. 예전에 이제 태광인이, 또는 성광밴드니, 또는 삼성중공업.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른 것들은 이제 고점 뚫고 올라가는데, 삼성중공업을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이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 고점을 지금, 이 최고점을 다 뚫었다. 누가? 미포하고 6월에, 지금 6월에 주가거든요, 이게 6월에. 6월에 이렇게 형편없어, 삼성이. 근데 6월에 이제 미포가 이제 6월 달에, 이게 6월 달 모습이에요. 6월에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 이미 중순부터 막 고점을 돌파하고 있어. 한국도 HD 조선. HD 이게 보세요. 이렇게 6월에 이미 막 중순부터 주가가 신고가를 내고 있어. 근데 이제 다시 봅니다. 삼성. 이거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참조하셔야 돼. 삼성은 6월 말까지 주가가 이거예요. 고점을 못 들어. 이게 6월 말까지 주가야.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 앞에 고점 돌파합니다. 사세요. 그래서 삼성의 주가가 결국은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나요? 아까 말했죠. 코로나 진단 키트. 자, 이 정상적인 조선주들도 이미 신고가를 먼저 치고 나가는 애들이 있고 뒤늦게 치고 나가는 애가 있는 거잖아요. 삼성이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진단 키트에서도 너무나 요란하게 세게 뜬 애들 어제 세게 떴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오늘 보겠다? 그 약간 부담이 돼. 물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제 세게 뜨는데 얘네들은 쭈글탕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주 이런 것들이 이제 무난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기차 아까 이제 전고체의 뭐 CIS라든지 또는 뭐 이수 스페셜이라든지 이런 이제 몇몇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전국 공정에 이제 최근에 제가 소개한 게 이제 PNT라고 있죠. PNT. 여기 이제 PNT를 최근에 말해도 못 떴어요. 어제도 조정받고 이제 목요일 날에도 조정받고. 근데 이 회사의 실적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이제 여러 말이 있잖아요. 실적이 좋은 회사를 해라. 실적 빼어납니다, 여러분. 실적. 그런데 전기차가 지금 도매로 최근에 이제 도매로 지금 막 어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PNT의 주가는 작년 동기대 여기 예상 실적 하회에도 견고한 성장세.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뭐 예상보다 뭐 별로다. 너무 그 이제 뭐랄까 야박하게 이제 이 실적을 갖다가 이렇게 잡은 거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100% 신장 매출액, 영업이익 60% 신장. 앞으로도 굉장히 좋다. 상반기 수주권만 2조가 넘어요. PNT가. 완성품 3사 전부 다 거래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소외당한 모습이죠. 이렇게 주가가. 그럼 지금 주가는 56,600원이에요. 고점은 89,500원. 56,000원이니까 여기 한 3만 원만 올라가면은 86,600원. 3만 원만 올라가도 50%가 넘는 수익이야. PNT는 5만 원짜리입니다. 호가창에 1000주에서 2000주, 5000주 있습니다. 5천만 원, 1000주만 사면 5천만 원이죠. 1억 사도 돼요. 2000주 사도 돼요. 그래서 이 PNT는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있어요. 코로나 관련, 뭐 진단키트, 백신, 뭐 이런 것들은 단발로 치는 거야. 단타로 탁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나 이 PNT 같은 회사는 5천만 원 투자하고, 뭐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1억 투자할 수 있죠. 유동성 풍부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여유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점 근데 저는 고점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여유 있게 하는 종목.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또 말했죠. 더전비전. 더전비전은 얘도 실적이 좋아요. 그래, 얘도 간간히 한번 쇼를 합니다. 근데 이제 더전비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세무회계 관련, 그러니까 소위 세무사라든지 이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더전비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용하는 거죠. 회계장부 관련해서 더전비전 시스템을. 그러니까 고객들이 굉장히 기업들에게 많이 이렇게 지금 전문직이나 아니면 상장회사 또는 비상장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고객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실적이 괜찮고요. 그리고 더전비전이 더전뱅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터넷 은행이죠. 카카오뱅크 같은. 그게 더전뱅크인데 더전뱅크 컨소시엄에 신한은행이 참여를 타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그게 나온 거죠. 신한은행이 더전비전 지금 더전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성장성이죠. 실적 좋죠. 성장 좋죠. 그런데 주가는 많이 빠졌죠. 왜? 시장이 빠지니까. 그래 얘도 올라갈 때는 아주 힘차게 올라갈 때도 물론 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지. 세게 오르면 막 2, 3일 조정받고 뭐 한 달 조정받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더전비전 이런 걸 어떻게 한다? 정고점 78,000원대 돌파를 기대하면서 이런 거 좀 여유 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이 동박 관련해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종목을 굉장히 많이 봤네.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월봉으로 보는 거야.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응? 옛날에 막 30배 올랐던 종목이 지금 124,000원에서 13,000원. 이런 거 연구하세요, 여러분. 솔루스 첨단 소재 그냥 여러분 연구하세요. 연구할 가치가 있어요. 왜? 10배 봐야 되니까. 10,000원짜리 사야지 10만 원에 팔아. 이거 4,000원에 12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게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어. 계속 하락해, 중기적으로.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이런 회사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 야, 오늘 상 먹었어. 오늘 20%, 물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쓰 매일매일 하루살이 인생으로 오늘 사도 매일매일 외줄타기야.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고, 뭐 해서. 그게 제대로 되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지. 그래, 약간 좀 여유있게 보면서 5배, 10배 먹는 이런 투자를 한 2번 하면은, 그러면 상당히 투자가 뭐랄까, 풍족해지는 거예요.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에서도 제가 이제 아까 동바, 요런 내용이 지금 이제, 요 솔로스가, 요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 회사를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복사해서 다시 한번 붙여드립니다. 이건 이제 길게 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대부분 제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10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갖고 있는 분도 있어. 야, 이거 왜 잘 안 올라가나? 예. 그래픽 처리 장치, CPU, 이게 유튜브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긴 문장은 안 들어가나 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좀 더 활성화 시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중기로 이렇게 저축의 개념으로 해서 큰 수익. 단기는 항상 나가는 거니까, 단기는. 오늘은 요즘에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말한 단기 테마도 여러분,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은 진짜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 이런 동박 관련 솔로스 썸네, 이거 12만원짜리가 이렇게 밀렸걸라? 그리고 얘가 이제 회사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2차 전지인데 이게 AI 쪽으로 간다 이거야. AI 쪽에서도 이 감속기 관련해서 이게 쓰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내용이 또 뭐였죠?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주요 수주부품 북미 고객사 수주를 따내는 동바 어쩌고 저쩌고 그래픽 처리 장치 기업이 차세대 AI 가속기 양산 5세대 통신망 어쩌고 저쩌고 기판 수주 등에도 활용이 된다. 이게 지금 내용이 좀 부실한데? 이제 첨단 반도체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략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GPU 3사, 대표 기업인 GPU 3사를 갖다가 이제 공략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여기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네요. AI 가속 5세대 장보 이하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요 기사를 같이 보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나온 서울경제에 나오는 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올려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면은 국내 기업 중 첫 번째로 AI 가속기용 동박 품질을 통과했다. 요게 이제 지금 솔로스 첨단 소재, 북미 GPU 기업 N사로부터 최종 양산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북미의 GPU 3사 모두를 대상으로 동박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이 GPU 3사에게 지금 이미 공급 오다가 나왔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아직은 이제 그게 확실히 나오지는 않고요. 요게 이제 이 GPU 3사가 뭐예요, 여러분? GPU 그래픽이잖아. GPU로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가가 올라간 게 뭐예요? GPU 3사. 반도체 기업, 북미 반도체 3사예요. GPU 3사가. 엔비디아가 GPU 대표 기업. 두 번째 AMD. 세 번째가 인텔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들. 얘가 전기차를 함과 동시에 동박이 AI 쪽도 지금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실적, 솔로스 첨단 소재, 이 회사의 실적을 본다. 실적. 이게 우리가 이제 모두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초미세 소재로 AI 반도체 시장 공략한다. 이게 이제 아까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주말에 나온 거예요. 8월 17일 날.
오늘 나온 거, 오늘. 그러면 요걸 보면, 이렇게 현재가 보면은, 아, 자식, 이게 기업 내용을 본다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쭉 보면, 이거 국민연금공단이 5% 지분을 갖고 있고, 이거 누구냐? 진대지. 그리고 이렇게 실적을 보세요, 실적. 실적이 안 좋아. 실적이 지금 적자야, 지금. 어? 계속.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나왔는데 이건 틀림없이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니까 이건 뭐 기타 뭐 자산을 처분했다, 건물을 매각했다든지 기타 영업 외 이익이 나왔겠죠, 이제. 실적이 안 좋아.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2004년 이제 3분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100억 이상씩 손해가 보다가 이제 78억 조금씩 줄어들어. 그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이제 실적이 이제 좀 턴어라운드 된다든지, 요 회사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런 장기 하락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주식을 살 때에는 이제 미래 성장 가치를 보면서 하는 거야.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기차 그러면 지금은 꼬꾸라졌지만 한때는 전기차가 2번 텐베거였어요. 10배 가까이 한번 시세내고 장기간 조정받다가 지난번에 또 전기차가 왕창 올라가고 또 지금 장기간 조정받고 주가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 계획으로 내가 뭐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살 것인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우리가 장기 플랜으로 투자할 주식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단기로 급등을 예상하면서 투자할 종목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요즘 이제 미국의 이제 하도 모멘텀이 없으니까 근래 이제 트럼프, 해리스 이쪽에 모멘텀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의 뭐 낙태 관련하면 뭐 여러분 다 알거죠. 사후 피임약의 명문제약인가요? 현대약품 이런 것들도 월봉으로 보면은 완전 바닥이야. 지금 2,000원짜리야, 2,000원짜리. 그러니까 이제 잘 먹히는 거지, 이제. 현대약품. 또는 이제 해리스가 트럼프의 약간 득세를 얻으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 친환경 에너지는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친환경 때문에.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폭염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피부로 체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포기하는 거 해리스에게 양보하고 잘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 대선 이슈만 나올 때마다 그 뭐랄까 약간 좀 이렇게 시선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약간 부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강성이고 이 트럼프는, 친환경이 저게 조작이니 가짜니 어쩌니 햇소리 삑삑 한다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가야 돼요, 결국은. 뭐 CS인도 뭐 또는 뭐 HD 현대 에너지, 현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HD 현대 에너지 이런 것들 뭐 상한가 들어 이게 다 저 위로 다 치고 나가야지 뭐. 하나 솔루션. 그래서 친환경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해리스가 만약에 압도적으로 나가면 해리스 관련주들이 좀 더 탄력을 받는데 그래도 바이든 때보다는 지금 붙을만 하니까 이 트럼프 보세요. 뉴스에 여러분 봤죠? 트럼프 관련주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 재건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막 러시아 본토 막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전쟁 끝내기 전에 협상을 해야 되잖아. 전쟁 끝내려면 협상을 해야 되잖아. 협상에 유리한 거지. 막 우크라이나가 지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아무튼 트럼프는 대통령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하지 않는다. 반스도 지원하지 않는다. 부통령 메이커. 그런데 트럼프 반스 공통된 게 가상화폐는 지원한다. 근데 오늘 뉴스에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가상화폐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가상화폐 지금 저기 트럼프가 갖고 있어, 이게.
트럼프가 가상화폐 이 갖고 있는 뉴스 이제 공직자 그 재산 보유 그 신고하잖아. 미국도. 이 트럼프가 지금 가상화폐 갖고 있어요. 반스도 갖고 있어. 어? 그런 거예요. 옛날에 골드만삭스가 원유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100달러를 넘는 수준에 100달러를 원유 가격이 넘는 수준에 배럴당 150달러까지 간다고 그랬어. 150달러까지 안 갔죠, 그때. 120인가 어디까지 올랐다 다시 빠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결산 보고할 때 보니까 상장사들 다 결산 보고하잖아요. 그때 보니까 원유를 갖다가 그 당시에 골드만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 이거야. 원유 포지션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걸 무조건 막 믿고 순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주식이라는 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막 짜증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불협화음이 있기도 한데 그러나 결국은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력에 투자를 좀 잘 하셔. 현명한 투자를 해가지고 꼭 성공 투자가 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처럼 라이브로 여러분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내일 또 일요일이죠. 폭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라이브로 함께 하도록 하고요. 라이브로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장중 방송 빠르게 짧게 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